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하고 학자들이 연구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감, 오성에 바탕한 과학이라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육감을 배제하지 않고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면 더 정확합니다. 사이코패스 범죄는 극소수이지만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인구는 10명당 1명입니다. 어쩌면 소시오패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사람이 소시오패스로 변하느냐 차이의 연장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10명 중 1명이 사이코패스 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이것이 수긍할 것입니다. MRI 일종의 PET 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살펴본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자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포심, 두려움이 거의 없고 공감 능력이 제로로 가깝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저 군인으로서 임무가 최적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생에 대한 어떤 도덕심이나 연민을 거의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코패스 뇌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 전쟁 후 돌아와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코패스 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는 도덕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반사회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뇌와는 관계없이 1950년대 2024년 전 세대를 거쳐 인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뇌가 퇴화된 것처럼 둔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시대의 문화 중심 성향이 고착화되어 시대의 정신이 됩니다. 시대마다 정서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관습이나 문화의 영향이 부정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문화가 폐악질이라 좋은 뇌를 가질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감각이나 감각 이상의 정서 느낌 등이 발달이 미미합니다. 과거 시대 16비트 감각을 가졌다면 현대인들은 32비트 감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비트 감각이나 128비트 감각의 최적치에 미달됩니다. 예술가나 음악가, 화가 중에는 좀 더 32비트 일반인들보다 40비트 감각의 발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스펙트럼체 정서 분위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기분들은 대부분 32비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스펙트럼의 정서 분위기나 기분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 비트 수가 적은 사람들은 좀 무감각하고 꽉 막힌 사람 같고 답답한 정신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분이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인지하는 색채는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은색, 투명색 10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육감 아스트랄 시각이 발달하면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전혀 다른 색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행성인 박쥐가 초음파로 소리를 듣고 뇌의 화면에 회색빛이 보이는 것처럼 적외선 눈을 가진 뱀이 사물을 붉게 보는 것처럼 멍멍이 개가 4개의 색채를 구별하는 것처럼 인간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사람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고래류와 일부 동물들은 인간이 가지지 않은 특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자기 감지나 초음파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감각들입니다. 아름다운 가치를 느낄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름다운 절경 경치를 본다면 10%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1%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둔감한 사람은 공기 맑고 그림 좋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이 지구에 태어나면 모든 것이 삭막하고 낯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감각을 회복하려고 해도 지구 공간장에서 밀려오는 저질의 집단의식 심리적 중력 때문에 우리가 전생이나 또는 전생에 느꼈던 아름답고 고귀하고 경이롭고 SF적인 판타스틱한 감정과 감각을 느끼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 느낌, 시각, 후각 많은 것에 퇴화를 겪게 되고 또 지구 공간장에서 밀려오는 저질 느낌을 저항하면서 저질 감각을 차단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덤덤하게 걸어옵니다. 이 심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과정 중에 이것은 인간 존재 중에 로봇인이나 파충류인을 제외한 영상위자아가 있는 인간 존재 시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봇인이나 파충류 혼에게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인간 아바타가 지구의 인간으로 화신하여 삶이 펼쳐질 때 계획되지 않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이코패스화가 진행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혹독한 환경에 환생할 때 드물지만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행위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아이의 정서는 고통과 괴로움, 우울함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주류 사회성이 아닌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아이에게 학대하고 굶기고 방임할 때 그 고통이 날이 갈수록 지속된다면 아이의 오라장은 진동수가 추락하게 되고 외부의 사악한 에너지와 탁기 영역의 어두운 아콘마귀들에게 노출되게 되면서 소위 악마가 아이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은 크리스털 헌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털 헌터라는 것은 좀 더 영적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마귀들이지만 이건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마귀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아이는 무방비한 상태이고 무지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인디고처럼 초감각이 깨어났다면 아이가 지혜로 분별하고 두려움 반 진실 반 자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구에 환생하면 지구의 집단의식 심리적 중력 때문에 육감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또한 전생이 망각하게 되죠. 인간이 무지하게 된다는 점은 영역의 이계 생물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가 4세 5세 아주 어리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홀로 버림받은 아이에게는 어떤 감정일까요? 정서적 우울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마귀는 아이에게 다가와 마인드 컨트롤 심리 조종을 하게 됩니다. 충동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동물 학대 또는 생명체에 대한 학대를 하도록 충동을 주고 그것의 보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본 자아가 돌아오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들게 됩니다. 보통은 아이가 도덕적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 본능은 유전적 형판보다는 내면의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적 본능은 아이가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행위나 잘못이 죄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면의 메아리 울림입니다. 1차적 내면의 메이라 울림이 없을 때 2차적 유전적인 것이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악마에게 심리 조종을 당하게 되면 문제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가 동물학대를 하고 해치게 된다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뇌의 화학 구조와 뇌의 하드웨어 회로 구조가 사이코패스 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잃게 되고 반대로 마귀들이 느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생물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적 보상은 쾌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느끼는 본성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된 아이는 숙주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에너지를 마귀가 흡혈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거대한 악한 인공생명체들도 존재하는데 신지학에 따르면 고대 아틀란티스에서 생겨난 악신에 해당합니다. 이것 자체는 일반적인 귀신 악기나 악마와는 다르고 사탄급 악신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이코패스화가 진행되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영상위자아가 있고 지도령 수호천사가 있다면 수호천사도 급수가 달라서 높은 상위자아 엔젤일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따라 오게 됩니다. 상위자아의 개입이나 지도령 개입으로 아이의 훈육을 시키는데 어떤 불쌍한 장면을 보면 그걸 그 자체로 불쌍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것을 존중하도록 보이지 않은 안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천사 이후 상위자아 역할이 없이 악마가 오게 되면 아이는 그 반대로 불쌍한 장면을 반대로 마귀가 느끼는 쾌감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아이들에게는 내면적으로 천사와 악마가 수시로 번갈아가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육체의 유전적 형판 컷과 2차적으로 적절하게 지도령의 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이코패스화가 진행되고 본성 자체가 악마화가 됩니다. 이때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뇌의 소프트웨어 호르몬 변화와 뇌의 하드웨어적 기능들이 사이코패스 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가소성이나 중독성을 넘어 회로 자체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완전한 장악을 하게 되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중증 사이코패스들에게 내면에서 뭘 하라고 시키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빙의와 다중인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쇄살인 강력 범죄자의 최후입니다. 국내에 남해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경제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탄이 왔다고 합니다. 작은 사탄 악마들은 자기 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가장 센 사탄이 와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모친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종교단체의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일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심령 능력이 있고 투시나 에너지 리딩 분별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샤먼 무당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생의 수행자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영감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악신 사탄 하나 붙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귀들은 인간에게 겁을 줍니다. 대부분 심령 체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악기나 악신들은 일가족을 몰살하기도 합니다. 악기 때문에 박수무당과 연락이 닿아서 오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몰살당합니다. 아주 강력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람을 잠식해서 빙의 다중인격으로 조종해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차를 몰다가 차 사고 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러다 그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1840개 혼이 융합된 일본 악신이 오카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산 수살기 이야기부터 공통적으로 인간의 감정 에너지를 노리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이 악기들도 인간이 내뿜는 저질 에너지를 흡혈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악기들은 입으로 흡혈하는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물을 마시듯 희열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환생한 영이 있는 아바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화가 될 때 영의 선택은 아바타에게 아스트랄 기생충을 아바타에게 심어놓고 시간이 되면 자폭하도록 고안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때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영혼의 변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카르마 업보는 지어도 영혼의 변질은 상위자와 영으로서는 최악입니다. 다음 환생 때 다른 엔젤 상위자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도 아바타 영혼이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진화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섬세한 각본과 안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